안녕하십니까. 자, 4월달 한 달 동안의 말띠분들의 나이별 운세와 하루하루 일진 중에서 중요한 날 중심으로 살펴보기로 합니다. 자, 그럼 먼저 4월달 월운세부터 살펴보기로 하죠. 기본적으로 월살의 과수기운은 그런 기운입니다. 이 과수살 같은 경우에는 외로움을 좀 많이 탈 수 있는 그런 기운인데, 더구나 이렇게 월살까지 함께 하네요. 이 월살 같은 경우에는 고초살을 해가지고 부부간이나 연인간 같은 가까운 사이에 별일 아닌 일도 좀 섭섭하게 느껴지기 쉬운 그런 기운이라 가지고 외로움을 크게 좀 느끼는 그런 기운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결혼이나 약혼식 같은 좋은 의미를 갖는 그런 행사는 조금 불리한 그런 달일 수도 있겠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월살 같은 경우에는 캄캄한 밤중에 달빛을 얻은 격으로 뜻밖의 행저수도 따르는 좋은 기운도 포함이 되겠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자신의 의지와 상관없이 도움을 주는 이가 생기거나 그러한 환경이 만들어지기도 하겠고, 상속이나 정려 같은 타이한 재물운도 따르는 그런 기운이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4월달 한 달 동안의 말띠분들의 나이별 운세 살펴보기로 합니다. 11세, 71세 되시는 분들 갑오년에 태어나셨고 청생말에 해당하십니다. 12운성은 쇠지에 속하네요. 이 쇠지 같은 경우에는 현역에서 물러난 원로 역할과 유사해 가지고 많은 경험과 연륜을 바탕으로 능숙함을 자랑하는 시기지만은 자신이 직접 일처리를 하지 않는 경우가 많다 보니까 직업상 부침도 좀 따를 수 있겠고, 매끄럽지 못한 그런 면모도 중간중간에 나타날 수 있겠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23세, 83세 되시는 분들 이모년에 태어나셨고 흑생말에 해당하십니다. 12운성은 묘지에 속하네요. 이 묘지 같은 경우에는 판단력과 추진력도 조금 부족하고 추진하던 일에 부침도 좀 따를 수 있는 그런 기운이지만은 새로운 일이나 사업을 도모하기보다는 수성의 기분으로 차분히 보내는 그런 여유와 지혜가 좀 필요한 시기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35세, 95세 되시는 분들 경원년에 태어나셨고 백생말에 해당하십니다. 12운성은 양지에 속하네요. 이 양지 같은 경우에는 그동안 막연하게 구상만 하던 그런 일들을 소규모로나마 실질적으로 추진해 볼 수 있는 그런 시기일 수도 있겠고, 금전적인 혜택이나 다소간의 행저수도 따르는 만영적인 기운이라 가지고 부모, 형제나 친구, 동료들, 가까운 사람들의 도움이 큰 그런 시기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습니다. 47세, 107세 되시는 분들 무원년에 태어나셨고 황생말에 해당하십니다. 12운성은 관대지에 속하네요. 이 관대지 같은 경우에는 노련미가 조금 부족한 면은 있지만은 사업이나 추진하던 일에서는 상당히 열정적이고 또 부지런해 가지고 좋은 기회를 잡을 수 있는 그런 기운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사업은 호전되고 취업을 하거나 승진 같은 명예가 상승하는 좋은 기운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59세 되시는 분들 병원년에 태어나셨고 적생말에 해당하십니다. 12운성은 역시 관대지죠. 좀 전에 말씀드렸고요. 자, 이번에는 4월달 한 달 동안의 말띠분들의 하루하루 일진 중에서 좀 중요한 날 중심으로 살펴보기로 합니다. 1일날 반한살의 방합입니다. 이 반한살 같은 경우에는 그동안 추진하던 일을 완성시키고 조금 쉬는 단계일 수 있겠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런 가운데 이렇게 방합이 함께 하니까 형제 자매나 친구 동료 같은 가까운 사람들의 도움으로 그동안 추진한 그런 일들에 대한 성과가 나타나는 시기라 가지고 취업을 하거나 승진 선거 같은 명예가 상승하는 좋은 기운도 포함이 되겠고, 공부하시는 분들은 진하게 성공하거나 성적이 향상되는 좋은 기운도 포함이 되겠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4일날 화개살의 삼합입니다. 이 화개살 같은 경우에는 복구나 보존을 의미하는 그런 기운이라 가지고 옛날에 다니던 직장에 복직을 하거나 전에 하던 일을 다시 시작할 수 있는 좋은 기운도 포함이 되겠고, 이렇게 삼합이 있다 보니까 낯선 사람과의 만남에서도 상당히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좋은 기운도 포함이 되겠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자, 6일날 제살의 충입니다. 이 제살 같은 경우에는 답답하고 잘 풀리지 않는 그런 일 가운데 이렇게 충이 있다 보니까 각종 사고수도 좀 신경을 쓰셔야 되겠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7일날 천살의 원진이죠. 이 천살 같은 경우에는 환경적으로 좀 힘든 그런 상황이다 볼 수 있습니다. 그렇게 힘든 상황이 있다 보니까 부부간이나 연인간 같은 가까운 사이에 그렇게 잘 풀려나가지 않는 일들에 대한 원망이나 원성 서로 간에 하지 않도록 좀 신경을 쓰셔야 되겠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자, 8일 같은 경우는 지살의 삼합입니다. 주변 사람들이나 사회에서 만난 그런 사람들의 도움으로 이사를 하거나 직장을 옮기는 일, 아니면은
여행 나들이 중에 상당히 도움이 되는 좋은 하루가 되겠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자, 11일날 망신살의 방합입니다. 이 망신살 같은 경우에는 최고가 되기 위해 가지고 자신의 체면이나 명예가 조금 손상당할 수 있는 그 정도의 기운인데, 이렇게 방합이 있다 보니까 형제자매나 친구 동료 같은 가까운 사람들의 도움으로 시험이나 선거 같은 상당히 힘든 일을 성취시키고 자신의 신분이 한 단계 업그레이드되는 좋은 기운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12일날 장성살의 자영입니다. 이 장성살 같은 경우에는 보편적으로 어떤 일을 추진해도 잘 풀려나가는 좋은 기운이지만은, 이렇게 형살이 있다 보니까 건강관리는 상당히 좀 신경을 쓰셔야 되겠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자, 이쪽이 보이는 이 부분은 기본적인 여기 운세에다가 천간 부분하고 천을 위인을 추가한 그런 부분입니다. 여기 기본적인 부분에다가 천간으로 이렇게 합이 오거나 천을 위인이 오면은 조금 더 상승한 기운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대신 이렇게 천간중이 오면은 현재 보이는 요 기운들보다 조금 하강한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자, 11세 71세 되시는 분들입니다. 천간으로 기토 오면 천간 합이 되니까 정신적으로 안정된 좋은 기운이다 볼 수 있겠고요. 지지로 이렇게 축토나 미토 오면은 천을 위인이 오는 좋은 기운이다 볼 수 있겠습니다. 그 대신 이렇게 경금이 오면은 충이 발생하니까 정신적인 갈등은 좀 다르겠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습니다. 자, 23세 83세 되시는 분들입니다. 이모년에 태어나신 분들이고요. 정화가 오면은 정간합, 사화나 묘목이 오면은 천을 위인이 오는 좋은 기운이 될 수 있겠고, 이렇게 병화가 오면은 충이 발생하니까 현재의 기운보다 조금 빠진다 이 정도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35세 95세 되시는 분들입니다. 경원년에 태어나신 분이죠. 을목이 오면은 정간합, 촉토나 미토가 오면은 천을 위인이 오는 좋은 기운이다 볼 수 있겠고요. 그 대신 이렇게 간목이 오면은 천간증이 발생하니까 정신적인 갈등은 좀 다르겠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자, 47세 107세 되시는 분들입니다. 모년에 태어나신 분들이죠. 개수가 오면은 천간합, 촉토나 미토가 오면은 천을 위인이 오는 좋은 기운이다 볼 수 있겠고, 천간증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자, 59세 되시는 분들입니다. 병원년에 태어나신 분들이죠. 신금이 오면은 천간합, 해수나 유금이 오면은 귀인이 오는 좋은 기운이다 볼 수 있겠고요. 그 대신 이렇게 임수가 오면은 천간증이 발생하니까 정신적인 갈등은 좀 다르겠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은 2024년 4월달 한 달 동안의 말띠분들의 4월달 보름세와 나이별 운세, 더불어 하루하루 일진 중에서 중요한 날 중심으로 살펴봤습니다. 좋은 한 달 만드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